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EDGC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실 줄 모르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재무 상태표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사업 보고서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거는 다들 아십니다. 그죠? 내용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짤막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복TV 카카오 단톡방에서 있었던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주들 중에서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율 변동이 발생을 크게 했습니다. 얘네들이 조금 많이 팔았어요. 한국콜마가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상장 당시에 6.68%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EDGC 이철옥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지분율 다음으로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락앤락 회장님이랑 그리고 한국콜마 홀딩스였죠. 6.68%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 내도록 팔았습니다.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그때 평균 주가가 지금 현재 무정가로 따지다라고 하면 4,000원 정도에서 한국콜마가 매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때 이후로 쭉 빠지기 시작을 했죠. 요거는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주들이라면. 한국콜마는 다단계 회사인 애터미를 보유를 하고 있죠. 이 애터미가 회원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장 이전에 이미 한국콜마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죠? 건강식품도 만들고. 그래서 맞춤형 건기식이랑 맞춤형 화장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EDGC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상장 이전에 이미 한국콜마가 EDGC의 지분율을 6.68%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에서 자기 사람을 이사회에, EDGC 이사회에 한 사람을 심었죠. 그분이 한국콜마 이보영 전무였죠. 한국콜마에서 EDGC에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주주들보다는, 개미들보다는 내부 사정을 더 잘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콜마 대주주가 이 이사회까지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장내 매도를 이렇게 때린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 주주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매도를 쳐가지고 주가가 하락이 왔었고, 그리고 지분율이 4.86%로 떨어졌죠. 이 4.86%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이후에 지분 변동폭이 생겨도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6%대에는 5%를 적용을 받습니다. 5%룰이라는 것은 1%의 변동폭이 생길 수 있는 지분 증가나 지분 감소 사항이 발생을 하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미만이 되면 5% 룰을 적용을 받질 않죠. 그래서 4.86%인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말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한국콜마에서 지분율을 줄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었죠. 기말 보고서가 나오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이보영 전무가 임기가 다 됐었죠. 그리고 작년에 9월 달에 지분율을 굉장히 줄였죠. 그래서 한국콜마하고 관계가 조금 서운해졌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점도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주총 때 이보영 전무를 대체하는 사람을 또 심었죠. 한국콜마에서. 그분이 지금 현재 박상용 EDGC 사회이사죠. 그럼 그렇게 주총에서 한국콜마 사람을 또 대체를 하길래 저는 다시 매수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는커녕 뒤통수 쳤습니다. 기법이 팔기 시작한 날이 언제였냐 그러면 이날이었죠. 12월 8일 날 70만 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1월 4일 날 80만 주가 나왔습니다. 1월 28일 날 이날 40만 주가 나왔어요. 요 물량이 많이 나온 날이고, 그리고 잔잔하게 나왔던 날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게 해서 12월 8일 기점으로 해서 기타 법인이 매도를 친 양은 327만 주입니다. 현재 한국콜마가 엑시트 물량이 무려 160만 주라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 자기 사람까지 심어 놓고 이렇게 많은 양을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 주주들은, 개미들은 어떡하라고? 회사에 무슨 일 있나 싶잖아요. 지금 회사에 우리는 EDGC 신상철 대표의 페북을 보면서 양껏 기대를 했었는데 정작 대주주인 한국콜마는 160만 주를 엑시트를 했다. 이 보시면요, 상승하는 날 주가를 저항을 하고 결국은 하락을 이끌어낸 물량이죠. 이 물량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회사 측에서는 해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 총장에서 누군가는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 보고서를 우리가 기다렸던 이유는 작년 7월에 인수한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이 실제로 매출을 어느 정도로 일으키냐, 분기별로. 그게 궁금했었죠. 그래서 작년 7월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8월달, 9월달 매출이 산입이 된 거냐, 아니면 7, 8, 9가 산입이 된 거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분기별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말 보고서가 나와야지, 전체 분기 매출이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매출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건강기능식품 매출한 거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현재 금액은, 매출 금액은 114억입니다. 114억. 그러면 이게 분기에서도 매출이 있었죠. 그래서 분기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기 매출을 보시면 분기 매출에 3분기 매출에 55억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14억에서 54억을 빼주게 되면 60억 정도의 10월 달부터 12월 3개월 동안 매출을 한 거죠. 이걸 곱하기 4로 하게 되면 240억 정도 기본 매출을 하는 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작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계산을 할 건 아니고요. 건강식품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식품의 성수기는 언제냐? 2분기, 3분기가 성수기가 됩니다. 여름철이 성수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는 조금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최대 300억 정도의 매출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0억이라고 꽂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계산을 한번 더 두드려 봐야 되겠죠. 회사에서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우리 주주들한테 얘기했듯이 이 회사가 향후 30%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지고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5%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는 회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 인수 금액인 500억이 과연 적정한 금액이었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회사의 이거는 이제 기준을 30% 성장을 한다는 가정을 두고 계산을 한 겁니다. 9년이면 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인 500억은 회수가 됩니다. 영업이익으로. 그래서 멀티플 9배에서도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 적정한 금액이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인수자금 500억 투자 잘했고요. 캐스카우 확보한 거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 회사가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EDGC에서 서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게 너무 많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기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사전에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3분기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죠. 분명히 건강기능식품이 내수시장에서 대다수의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3분기 때 그때 분기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해외 시장이 54억이었고요. 우리나라 이 국내 시장이 5,700만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회사에서 들었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말 보고서에서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해외 9억 4천, 그리고 내수가 100억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3분기 보고서가 허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공시가 되어야 되는데 3분기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주요 매출 얘기할 때도 이때도 뭐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라는 거 느끼셨겠지만 여기에 매출액이 안 나와 있어요. 8기가. 복사가 된 거죠, 이게. 비중이 옆에 복사가 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이전에 메모를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이게 매출이 제가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이런 서류 작업에서 이런 실수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항원 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류 미비로 빠꾸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화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서류 검토 이제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서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EDGC에서는 이런 실수가 사실 잦았습니다. 이 회사는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능력도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서류들에서 실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항원 키트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항원 키트가 제품이 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식약처에서 국내 사용 승인을 못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서류 작업들 이제는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승인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요. 화나는 부분이죠. 작년 3월 달에 다른 회사들이 손대지 않을 때 그때 이미 항원 키트 만들어 가지고 유럽시 인정까지 받아 놓은 거를 국내 승인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우리 EDGC 주주님들 오늘은요 제가 배도 고프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나 모레 또 다시 재무상태표 그리고 기말 보고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신복TV의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요 문자로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리니까요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EDGC 그래도 포해보고요 언제나 저는 EDGC와 함께 할 것이고요 저와 함께 길게 가실 분들은요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이 EDGC 주주방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리딩방도 아닙니다. 누구도 리딩을 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보유 종목들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분석도 해드리고 시간 날 때 해드리고도 합니다. 함께 같이 투자를 만들어 가실 분들은요 언제든 환영합니다.